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관련된 설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르코프 프로퍼티,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다뤄보았고, 오늘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요,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리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마르코프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리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그리드월드를 다시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때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은 리워드들을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목적지인 곳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리워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목적지와 가깝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 0.05라고 하는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덜 가깝게 이쯤에 위치하게 된다면 0.01이라고 하는 리워드를 받게 되도록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리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워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그 가치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A라고 하는 대학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A라고 하는 대학에 계속 있는 것이 좋은지, 이 상태가 A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좋지 않은 상태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졸업생을 볼 거예요. A라고 하는 졸업생은 이 A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상태를 지나서 쭉 활동을 해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졸업생을 볼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쭉쭉 받아왔던 리워드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이라고 그냥 한정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는지 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워드를 많이 받아왔다면, 지금까지 쭉 살면서 리워드를 많이 받아왔다면 A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월드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면요, 에이전트가 여기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A라고 하는 상태에서 지나서 목적지까지 갔던 이 경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라고 하는 대학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에이전트가 있는 이 상태가 A라고 하는 대학과 동치이고요. 그리고 졸업생을 하나 뽑아서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리워드들을 얻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 상태가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했던 하나의 사례를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플러스 0만큼 리워드를 얻었고, 그 다음에 0.01, 0.01, 0.01 0.01을 3번 얻었죠. 그리고 0.05 그리고 1이라고 하는 리워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경로를 한번 지나가면서 얻은 리워드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현재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return이라고 불러요. return GT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쭉 진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리워드들의 합입니다.
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GT라고 하는 것은 리워드 T 플러스 1, 리워드 T 플러스 2. 여기서 얻은 제로가 리워드 T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얻은 게 리워드 T 플러스 2예요. 여기는 리워드 T 플러스 3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이게 리워드 T 플러스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하는데요. 하나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감마라고 하는 것들이 거슬립니다. 감마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터 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곱하게 되면 대부분의 값들은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현재 상태에 가까운 리워드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을 하고, 멀어질수록 감마를 한 번 곱하고 감마를 두 번 곱하면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GT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리워드를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리워드에 두 번 곱하게 되면은 한 번 곱한 값보다 무조건적으로 좀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일수록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더해 나간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쓰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mathematical convenien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경로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갔는데 계속 여기서 확률적으로 계속 무한대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리워드가 처음에는 뭐 0.01 더하기 0.05 플러스 0.05 플러스 0.01 그냥 이렇게 더해지다가 계속 무한대로 더해지게 되니까 이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 값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디스카운트 팩터인 감마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드 월드에선 사실 좀 어거진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환경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려하기 위해서 감마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대학을 졸업한 A라고 하는 졸업생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에 취업을 하고요, 쭉쭉쭉쭉쭉 돈을 벌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뭐 사장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장이 돼서 월급이 좀 더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고려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A라는 대학을 졸업한 시점, 우리 상태와 가까운 시점의 정보들이 조금 더 믿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불확실성이 커요. 우리가 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기업들의 입사할 확률 굉장히 높겠지만 우리 사장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사실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현재에 대한 정보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Considering Future Uncertainty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니까 현재에 대한 정보들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감마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넘어가서 저희가 A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한 A라는 졸업생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졸업생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보겠습니다. 이 A1 첫 번째 졸업생 볼 거고, A2, A3, AN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GT들을 얻어왔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G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expectation을 취해서 평균 내가지고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대우는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리턴을 기대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경로 또한 존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 또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로도 보고 이러한 경로도 보고 이러한 경로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로 이동하고 쭉 이동하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점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보면은 경로마다 하나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 에피소드가 되겠고 이게 하나 에피소드가 되겠고 이게 하나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저희가 모으기 위해서 여러 번 이 환경에서 이 에이전트가 이동을 하게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모을 수가 있고 이것을 에피소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로 첫 번째가 있고 경로 두 번째가 있고 경로 세 번째가 있을 때 첫 번째 경로에서의 GT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로에서의 GT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경로에서의 GT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GT 정보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보통은 익스펙테이션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GT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미래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 관련한 설명을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